예, 안녕하세요. 예, 마치 지금 막 시작하는 것처럼 제가 연출을 해야 됩니다. 제가 녹화를 했다가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오늘 주민문학 주제는 박수근입니다. 국민화가라는 호칭을 받고 있는 이 박수근 화백에 대한 그 일생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이 박수근 화백의 일생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박수근 주제를 삼았습니다. 음, 박수근 씨는 51년을 살다 갔어요. 그러니까, 음, 1914년에서 1965년. 그러니까 이 51년 인생 중에 6.25 전쟁이라는 큰 그런 어, 화를 입었던 인생 살았는데, 뭐 박수근 화백의 그림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옆에 있는 이 나목처럼 굉장히 이파리가 없는 아주 앙상한 나무를 주제로 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죠. 그다음에 이제 전묘법의 이제 대표적인 화가인데 18살에 선전에 입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제시대 때요. 지금의 국전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선전은. 근데 이때는 일본에 유학을 갔던 화가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대부분 화가다 그러면 일본에서 유학을 해야 명함을 내놓는 실력을 인정받는. 근데 이 박수근 화백은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물론 자랄 때는 어렸을 때는 굉장히 부잣집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광산업에 실패하면서 굉장히 이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일본 유학을 갈 수 없는 환경이죠. 근데 그림을 그리고 싶으니까 음,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보고 내가 화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뭐 결심을 했다 그래요. 이분 얘기에 의하면. 근데 이 유학파 일색인 이런 화가들 틈에서 독학으로 선전에 입선을 했다라는 것은 이 재능도 재능이지만 피나는 노력을 했었던 노력행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독학으로 해냈으니까. 그래서 4번이나 입선을 해요. 매년 선전에다가 작품을 출품해서 자기 실력을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굉장한 노력행위라는 얘기죠. 근데 이분의 일세기에서 뭐 6.25 전쟁이라는 큰 환난도 있었지만 결혼 스토리가 굉장히 그 드라마틱해요. 그러니까 팔레터에서 이제 이 고향이 양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수건 미술관도 이제 양구에 세워져 있는데 팔레터에서 그 미래의 아내가 될 그 김옥순 여사를 봅니다. 그리고 연애 편지를 보내요. 팔레터에서 당신을 보고 아내를 맞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다. 어, 물질적으로 고생이 되겠지만 나하고 결혼한다면 정신적으로는 당신을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다. 이게 그 연애 편지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하지만 화가기 때문에 뭐 결혼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겠지만 정신적으로는 행복하게 드릴 자신이 있다라고 청혼을 합니다. 근데 이미 김옥순 이 처자집은 부잣집에다가 이미 약혼자도 있었어요. 부잣집에 약혼자도 있었고. 근데 이 박수건 화백이 상사병이 걸려요. 상사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돼요. 그래서 이 박수근 화백 아버지가 그 김옥순 처자집에 찾아가서 단판을 짓습니다. 우리 아들 죽게 생겼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후일 그 박수근 화백과 김옥순 여사의 이야기에 의한다면 김옥순 여사는 이때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박수근 화백의 부인 김옥순 여사는 자기는 부잣집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부자다 보니까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부자다 보니까 여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척도 굉장히 서너 명을 거느린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지만 기독교를 독실하게 믿고 어, 일부 일처제를 지킬 수 있는 남자면은 결혼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김옥순 여사의 그 바램과
이 박수근 화백의 상사병이 결합이 돼서 아마 이 결혼이 성사됐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요. 근데 뭐 6.25 전쟁 중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워낙 가난한 집이니까 가난한 그런 결혼 생활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박수근 화백은 뭐 독학으로 그림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 유학파 일색인 그런 허단에서 별로 인정도 못 받았고, 근데 호구지책으로 이제 결혼까지 해서 가정이 생기니까 수입을 위해서 미군 PX에서 미군 병사들 초상화를 그려주는 그런 직업을 선택을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미군들에게 초상화를 그려주는 그런 PX의 장면이에요. 여기 이제 박수건 화백도 나와요. 이걸로 이제 돈을 벌어서 창신동에 집을 삽니다. 창신동은 그때 당시 뭐 거의 판자촌, 동대문 바로 옆에 있는 동네거든요. 그 산 위에 판자촌 집을 하나 사서 뭐 가정 경제도 거기서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화실이기도 하고 독학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그림을 그리던 시절에 이제 사진입니다. 김옥순 여사하고 큰딸 박인숙이라고 미술 교사 출신으로 교장으로 은퇴한 그런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따님이. 근데 이때 당시에 그 PX의 미군 초상화를 그리던 그 시절에 같이 근무했었던 사람이 있어요. 박완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근데 이 박완서는 통역사로 일했던 거예요. 미군 병사들이 자기 초상화를 그리러 PX에 왔을 때 그 영업을 하는 거죠. 미군 병사들한테. 네 초상화를 한번 그려라. 그래서 영업을 하는 일로 그 박완서는 여기서 근무를 해요. 이때 당시 이제 박수근하고 박완서하고 이제 알게 됩니다. 이 박완서 씨는 이때 당시 어떤 상태였었냐면 부잣집의 딸이었어요. 서울대를 나왔어요. 근데 6.25 전쟁이 터지면서 몰락을 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게 됐어요.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부잣집에 태어났었고 공부도 잘해서 서울대를 갔는데 전쟁 때문에 가난하게 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PX에서 박수근하고 같이 일을 하는 이 시절에도 이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들을 간판쟁이라고 홀대를 했어요. 나는 그래도 지금은 가난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부잣집 딸이었었고 서울대를 나왔고 너희들은 그냥 간판이나 그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냐, 예술가가 막 홀대를 한 거예요. 나이 차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뭐 박씨, 이씨 이렇게 홀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수근이 이 무슨 의미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박완서한테 한 20년 가까이 차이 나는 이 어린 그 동료한테 자기가 이미 선전에 4번이나 입선을 했고 나는 간판쟁이가 아니고 미술을 지금은 내가 뭐 이상 미군 초상 하나 그려주고 밥벌이로 미군 초상 하나 그려주는 커드렛 일을 하지만 나는 큰 미술가의 꿈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박완서가 굉장히 그 인생에 대한 깨우침을 느꼈다 그래요. 그래서 이 6.25 전쟁 때문에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가난하게 빠진 나만 생각을 했었는데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새로운 그런 인생을 보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인생의 깨우침을 이때 느끼고 사회와 소통을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서 자기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후에 박완서의 그 소설에서도 이미 여러 번 토로를 한 적이 있어요. 이미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이 박수근이라는 사람과 PX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이 박수근의 예술에 대한 예술혼에서 느낀 그 영감을 갖고 박완서의 인생도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 박완서가 박수근 화백이 죽고 박수근 화백이 살아생전에는 개인전을 한 번도 못했어요. 뭐 이름이 별로 없었던 화가인 거죠. 근데 이 박수근 말년에 이제 좀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 유작전에서 박수근을 유작전에서 자신감을 얻은 거야. 아, 내가 PX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했던 그 화가지망생도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크게 각광을 받는 거야. 큰 성공을 거두는 거야. 그러서 알고 자신감을 얻어서 아, 나도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글을 써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박수근과 PX에서 생활했던 자기의 인생 멘토가 됐던 박수근과의 관계를 소재로 한 소설로 여성동화 장편소설 공모전에서 당선을 합니다. 이게 박완서 씨 40세 때 일이에요. 이미 인생이 거의 이때 당시에 40세는 지금의 60세라고 해도 버금가는 그런 나이에 그때 등단을 해요. 그래서 이 나목이라는 제목도 박수근의 그림 소재 앙상한 나무까지 거기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그다음에 이 소설 속에 나오는 화가 오키도라는 모델이 박수근 씨예요. 그래서 이 박완서 씨하고 박수근 씨하고 뭐 연애를 했다 뭐 이런 그 까십거리가 될 정도로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인생의 멘토로 박수근이라는 화백과 만나면서 새롭게 인생을 살게 된 분이 바로 이 박완서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어떤 사람의 그 짧은 시간의 만남이지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이 굉장히 밝게 좋은 쪽으로 흐른다는 거. 그래서 멘토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여기서 느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박수근 뭐 기획전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꼭 양념처럼 끼는 사람이 박완서 씨예요. 박완서 씨 역시 본인 스스로도 나의 인생에서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줬던 사람은 박수근 화백이다라고 본인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이 박수근 작품 중에 이 빨래터라는 작품이 2007년도에 45억의 경매가로 팔립니다. 45억. 지금도 45억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2007년 20년 전에 벌써 45억 경매가를 최고의 경매가였어요. 뭐 나중에 이제 김한기 씨라는 화백의 작품으로 이 최고의 경매가는 이제 갱신이 되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받은 거죠. 본인은 이 그림을 그린 박수근 화백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 갔는데 이 작품 하나가 45억 경매가로 팔렸다는 아이러니한 겁니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이 자기 작품은 수억 원의 가치로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정작 그 예술가들은 살아생전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런 예술가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제가 그 예술가 지망생이었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마음에 걸렸었어요. 가난하게 사는 예술가들.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이건 이제 양구에 있는 박수근 미술관 개관하면서 이 우표로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앙받는 인생이었겠습니까, 박수근 화백이. 근데 그걸 살아생전에 누리질 못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안타까울 뿐이에요. 근데 그 원인을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매년 이제 국전에다 출품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독학으로 자기 실력을 인정받아야 되는 화가니까 유학도 못했고 그러니까 매년 이제 국전에다가 출품을 하는 거예요. 이미 입선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자기 실력을 인정받기 자기를 알아봐 달라 이거죠. 화단에다가. 근데 57년에 매년 이제 입선을 하다가 57년에 낙선을 해요. 근데 왜 내가 여러 번 입선됐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낙선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병이 생겨서 알코올 중독자로 변신이 됩니다.
그래서 뭐 거의 알코올 중독에 이르다 보니까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됐고 술에는 장사 없잖아요. 건강을 못 지킨 거죠. 63년대 왼쪽 시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의안을 끼는데 이게 의안을 꼈을 때 사진이에요. 이게 한쪽 눈 보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음 때문에 시력을 잃을 정도니까 뭐 다른 장기는 뭐 더 안 좋겠죠. 그래서 결국은 51세에 사망을 합니다. 65년에 사망했거든요. 2년 전에 사망이 2년 전에 벌써 눈이 실명이 될 정도였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눈 잃기 1년 전, 62년 전부터 국전심사위원회 위촉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박수근의 진가를 화단에서 이제 알아가게 된 거죠. 근데 정작 본인은 건강을 막 잃어가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62년에 국전심사위원회 위촉되면서 불과 3년 뒤에 건강 때문에 51년 51세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창 각광을 받아야 되는 시기에 건강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뭐 박수근 화백은 지금도 이 전묘법으로 이 박수근 화백 딸이 미대 출신이면서 미술 교사였고 결국 중학교 이제 교장으로 인생을 산 분인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뭐 아버지 작품과 같이 그 전시도 하고 그러는 화가예요 지금도. 그래서 아버지하고 화풍이 비슷해요. 근데 뭐 인정은 아버지만큼 인정은 못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작품들은 뭐 어마어마한 그 저런 가치를 지금 갖고 있어요. 뭐 수억 원이에요, 다 작품들이. 근데 이제 피카소라는 화가 있어요. 굉장히 부자 화가로 유명하죠. 근데 왜 박수근은 살아생전 그 자기의 실력을 인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살고 피카소는 화가인데도 불구하고 뭐 억만장자 대열에 들어섰느냐. 저는 건강의 차이라고 봐요. 피카소는 91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무명 시절을 거치고 화단에서 자기가 이름이 났을 때 또 건강한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자기의 재능을 제대로 평가받고 인생도 제대로 평가받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저는 건강관리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박수근 화백이 죽기 3년 전에 벌써 국전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됐잖아요. 화단에서 이미 정평이 나기 시작했잖아요. 건강만 지켜서 90년 이상 살았다면 아마 본인도 본인 작품, 수억 원씩 나가는 본인 작품으로 본인 인생도 굉장히 풍요로웠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우리는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저마다 사업의 결과의 크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에 따라서 누리느냐 못 누리냐도 많이 그 교차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보다 정신적인 건강 부분을 저는 많이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많은 파트너들이 저와 이제 함께 일을 하다가 뭐 이미 떠나간 파트너도 많이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언제냐면 조금만 참았으면 조금만 이 뉴스킨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다면 큰 그룹의 리더가 이미 되었을 사람들이 그 깔딱고개를 못 넘고 떠나간 파트너들이 적지 않아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가장 안타까워요. 뭐 그분들이 육체적으로 건강을 잃어서 떠나간 게 아니고 정신적인 건강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깔딱고개를 그 터널이 길이다라는 것은 터널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것을 터널이 지나면 환한 그런 정상이 나온다는 것을 미처 깨우치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다 두고 큰 리더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바로 눈앞에다 두고 포기를 한 그런 파트너들을 생각하면 박수근 화백의 일생과 오버랩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거든요. 이건 어제 이제 제가 뭐 몸깨달을 했을 때 뉴스킨 사업자들하고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는 육체 건강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박수근 화백의 일생에서 봤듯이 본인의 그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았을 때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야 자기의 진가를 제대로 평가받는 거거든요. 여기는 뭐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뉴스킨 사업자들에게는 육체적인 건강 못지않은 정신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건강이 뒷받침돼야 정신적인 건강이 또 뒤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 건강,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 의미가 뭐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보다 비즈니스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운동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초두에 문선인 사장님이 이 폭염에 8시간 운동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뭐 그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제가 어느 일면으로서는 굉장히 잘하시는 일이에요. 건강 관리를 그렇게 빡세게 한번 늘 해줘야 본인의 진가를 인정받았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준비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진영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가장 싫은 게 뭐냐면 런닝머신에 올라가려고 생각할 때. 왜냐하면 죽기보다도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기보다도 싫은 작업을 매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나이 먹으면 모든 사람들이 지혜가 생긴다. 이거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혜가 생기는데 그 지혜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발현시키지 못하고 쓰러져 나가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우친 거예요. 박진영 씨. 그래서 자기가 나이 먹으면 지혜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 지혜를 발현시킬 때까지 건강하게 내 몸을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죽기보다도 싫은 런닝머신을 매일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인 거죠. 아라비아 속담에 건강한 자는 모든 희망을 품고 희망을 품은 자는 모든 꿈을 이룬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탕이 건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한 모습, 육체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뉴스킨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의지, 바로 목전에 두고 포기하는 사라져갔던 저의 파트너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러나 이 정신적인 건강의 바탕은 육체적인 건강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운동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사업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스킨이 갖고 있는 캐치프레이즈 가장 아름다운 나, 오늘 주제의 나는 영혼과 육체가 건강한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몸깨달, 뭐 해독 트래킹 이렇게 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노력한, 여러분들의 그 탤런트가 빛을 발할 때, 인정을 받을 때 온전히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항상 유지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업가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주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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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